네, 차이나다우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증시가 낙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아침에 좀 밀려서 나왔었고요. 낙폭 많이 줄여놨습니다만 또 거래는 또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는데요. 자, 시황 좀 전해주시죠. 예, 금일 오전 상해 종합 시황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일어났던 프랑스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약세 흐름에 동조하여 상해 종합 증시도 오전장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낙폭을 크게 만회해서 거의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3,500선을 터치한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3거래 연속 해가지고 지금 조정세를 거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신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신호로 신호가 소폭 약해지면서 일단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테러 사태가 지금 글로벌 이슈의 큰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의 무역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오전장,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럽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지금 투심이 약해지면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공이나 여행 산업 관련주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이에 따라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를 보면 해운과 반도체, 인터넷, 환경보호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증권주나 자동차 보험, 자동차 같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사태로 항공업과 여행업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규제 강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좀 먼저 점검해 주시죠. 예, 국경절을 거치고 지금 상해 종합증시가 3,0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로 지금 수준으로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에 맞추어서 신용잔고 역시 지금 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월 12일 기준으로 상해와 심천의 신용잔고는 1.16조 원 수준까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 당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신용을 통한 어떤 버블 형성을 막고자 추가적인 제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11월 2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용 거래 중에서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기존에는 최저 50%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 50%였던 주식담보대출 증거금률을 100%로 지금 상향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식담보대출로 받으려고 증거금을 만약에 100만 원 정도 기준에 두었다면은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을 하게 되면 주식담보대출 증거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용거래 물량이 이렇게 절반 정도로 좀 줄어든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50%에서 100%로 증거금리 상향을 하면 기존의 신용거래를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던 투자자들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동조치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상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진 않고 일단 최저 증거금률 같은 경우는 50%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미 70%에서 90% 정도로 자체적으로 지금 증거금률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100%로 상향을 하면 그렇게 시장에 크게 물량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악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국가나 시진핑 주석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를 하고 신용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런 증권시장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과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서 점차 신용 관련 제도들이 좀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권익이 좀 보호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어떤 신용에 따른 급락을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재료인데요. MSCI 지수에 중국물이 편입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나왔던 MSCI 지수 편입과 어떤 관련된 비중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 같은 경우에는 MSCI 중국 지수와 이머징 지수에 중국 ADR 종목들이 편입이 됐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8개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 그중에 약 14개 종목이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크게 살펴보면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이런 IT 업종과 그리고 시트리오 아니면은 오팔닷컴 그리고 관련된 유쿠토도 같은 이런 IT와 경기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이 대거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MSCI 중국 지수의 한번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번 조정이 있기 전에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변동된 비중에 따라서 시행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변화되기 전에 MSCI 중국 지수의 내용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형주 중심이고 국유기업 중심인 일단 금융주 비중이 약 42% 정도를 차지했고 알리바바 같은 이런 IT 비중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의 수준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새롭게 IT와 경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MSCI 중국 지수에 신규 편입을 하게 되면 금융주의 어떤 비중은 약 35% 정도 수준으로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IT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이제 19%로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같은 정부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자금을 쏟고 있고 전통 산업에서 신흥 산업, IT 같은 어떤 고효율 산업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MSCI 지수 역시도 좀 금융주보다는 IT랑 소비재 두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신규 편입 종목들 내역을 살펴봤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A주는 없고 ADR과 그리고 B주 이렇게 H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된 종목들이 A주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 효과는 없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T와 어떤 경기 소비재에 대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가중치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해서 어쨌든 수급이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번 연도 초에 탈락이 됐었지만 향후 MSCI 지수에 A주가 편입될 수 있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기존의 어떤 대형 금융주보다는 IT와 소비재 업종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투자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동방명주라는 업체입니다. 동방명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IPTV, 온라인 TV, 모바일 TV,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IPTV에서 약 70% 그리고 광고와 모바일 TV에서 약 20% 정도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급성장을 하였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3%의 긍정적인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30% 이상씩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요 매출처인 IPTV가 일단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외형과 실적 모두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일본 관련된 업체들과 패밀리 게임 관련해서 MOU를 지금 맺었습니다. 일단 동사 매출 구성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게임 산업 부분을 지금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 사모펀드랑 그리고 일본 선두게임 관련된 업체와 지금 MOU를 맺었고 앞으로 패밀리 게임 분야에서 관련된 협약을 통해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MOU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동으로 중국 현지 게임 회사의 기술 및 자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의 IPTV에 더해서 게임 관련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약간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살펴보면 3번 신호가 출현을 하고 금일 같은 장 조정에 따라서 2번 신호가 나타났지만은 지금 안개 구간이 거치고 매수 가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나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IPTV나 게임 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거래가 이렇게 별로 터지지 않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SDR 편입 관련 이슈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내일 또 여쭤보겠고요. 자, 장마감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11월 18일부터 19일날 개최될 필리핀에 개최될 APEC 회의와 그리고 11월 18일이죠. 수요일날 발표될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와 내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좀 준비할 매수 종목을 컨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였습니다.